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단상담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차시에 연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집단상담의 유형 볼 거예요. 우리가 집단상담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집단상담 유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단상담의 유형을 하게 되면은 집단상담 유형도 있고 집단상담의 형태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랑 유형은 타입, 쉐입, 뭐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구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단상담 유형은 지금 다룰 거 뭐 참만남 집단상담, 가이던스 집단상담, 상담 집단상담, 치료 집단상담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집단상담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조화해서 할 거냐. 구조화된 집단상담이냐 아니면은 구조화했으니까 비구조화된 집단상담이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더 해서 구조화와 비구조화를 섞어서 하는 반구조화 집단상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상담 형태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건 우리의 상담 집단상담 아니 일반 상담 구조화할 거냐 반구조화할 거냐 비구조화할 거냐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단상담에서 집단상담 형태는 구조화 틀을 잡고 하겠다 여기까지 반구조화 하기 전에 비구조하면 틀 안 잡고 하겠다 그때 하겠다 알아서 어떤 집단상담 프로그램 처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구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방식대로 그걸 계속 그 틀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고요. 비구조는 그때 변형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장단점 물론 있겠죠. 이제 비구조화는 융통성이 있는 대신에 하고 나서 뭐 한 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구조화는 딱 그거대로 하니까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나온 건 반구조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집단상담의 형태라고 보고요. 집단상담 유형 보면요. 유형 이런 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단상담의 유형을 공부를 하는데 얘를 참만남 집단상담은 비록 이제 비구조화 많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담 집단 상담이 있어요. 상담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구조화할 수도 있고 비구조화할 수도 있고 반구조화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꼼꼼하게 집단 상담의 유형을 볼게요. 다양한 집단 상담의 유형이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은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 원리, 절차, 과정, 기술 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죠? 집단의 유형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상담의 유형에서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지만 유형마다 서로 다른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겠죠. 서로 다른 목표가 있고 서로 다른 기대가 있고 서로 다른 치료 효과가 있고 그죠? 강조하는 집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집단 지도자의 역할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참여하는 집단 성원들의 특성이 차이가 난다. 그거에 따라서 집단 상담의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만남 집단 상담, 참만남 집단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참만남 집단이라는 건 엔카운트 그룹에서는 이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실존주의, 인간주의 이러면서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 집단, 잠재력 집단, 뭐 T그룹, 성장 집단 그러니까 참만남 집단 엔카운트 그룹에서 이거 자체에서 인간관계 집단, 잠재력 집단, 뭐 T그룹, 성장 집단 약간씩 다른 그런 유형들이 또 있어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단들이 포함된 공통적으로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참 만남. 너 나의 인격적 만남이 실존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 이게 뭐 인간관계 집단이든 잠재력 집단이든 T그룹. T그룹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룰 건데요. T그룹 집단이든 성장 집단이든 공통적으로 뭐냐? 만나는 거예요. 누구랑? 너와 나.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어떤 그냥 만남의 의미 있는 만남.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떤 통찰, 인사이트 하는 거, 학습 이거를 강조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실존, 이 참 만남이란 실존주의랑 굉장히 밀접해요. 실존주의는 철학이지만 우리가 실존주의 상담도 있어요. 실존주의는 만남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상담이 now and here, 지금 여기를 강조하지만 참 만남, 집단 상담은 만나는 거에 초점이에요.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참 만남, 의미 있는 만남,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집단원들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지각하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의미 있는 만남을 해서 솔직한 대화, 이것이 집단 활동의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집단의 참여자들에게 무엇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은 개발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내적 가치, 나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참 만남 집단 상담입니다. 만남의 방점이 있다. 참 만남 집단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 집단 상담, 가이던스 집단 상담하면요, 앞서서 그거를 봤어요. 앞서서 그걸 봤는데 가이던스 집단 상담하면은, 뭐가 있었죠? 생활지도, 예방,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초점을 돼요. 안내에 초점을, 가이드하는 거죠. 안내하는 거. 그래서 가이던스 집단 상담의 핵심이 뭐예요? 교육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과 그 맥락이 같은 참 만남 집단 상담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자기에게 그 내담자의 내적 가치, 자기 가능성, 잠재력 증진, 이런 거, 인격적인 만남, 이걸 통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면, 가이던스 집단 상담은 지금 여기에서 감정, 그거가 아니라 어떤 강의나 교수 등의 어떤 방법, 틀 잡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만든 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성원들끼리 교류보다는 더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지도자가 어떻게 이끄는 거예요. 지도자에 의해서 집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왜 교육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구조화됐다는 건 뭐예요? 계획이 세워졌다. 계획되고 구조화될 때 강조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가이드, 교육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자,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조화된 집단, 스트럭처된 것, 스트럭처드 그룹. 집단들 하여금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활에 당면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제, 앞서서 말씀드린 틀을 갖고, 주제, 구조, 내용을 갖고 진행한다. 그것이 뭐다? 구조화된 집단, 틀을 잡고 한다. 그것이 구조화된 집단이고 가이던스 집단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만남 집단 상담했어요. 가이던스 집단 상담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상담 집단 상담, 상담 집단 상담. 상담 집단 상담이라는 거. 상담 집단 상담은 요거 가려도 아시겠죠? 정신병리적인 문제 다룰까요? 아니죠. 보통 일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앞서 상담은. 그래서 뭐 성장이나 발달이라도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방점, 초점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자 자기 자각, 자기 의식 등등 어떤 적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문제 아니에요. 과거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제 정신 분석과 관계된 치료 집단에 좀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나 뭐 어떤 관계 역동보다는 첫 만남 지금
마찬가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다? 상담 집단 상담입니다. 상담 집단 상담이죠. 치료 집단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치료하는 거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치료하는 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치료 집단 상담, 테라피 그룹이죠. 주로 병원이나 임상장면에서 어떤 그 정신과적 문제, 어떤 신경증적인 장애, 이런 사람, 아니면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성격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상담이나, 그러니까 가이던스 집단 상담이나 상담 집단보다 좀 더 상담 회기가 길게 되겠죠. 규모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는 뭐냐면은 참만남 집단도 지금 여기에서예요. 그쵸? 물론 가이던스 집단도 지금 여기 활동이지만 가이던스 집단은 지금 여기에 감정, 지각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상담 집단도 지금 여기에. 그렇지만 이 치료 집단은 무엇이냐면 치료 집단은 그냥 그 어떤 과거 경험, 프로젝트, 무의식, 성격, 행동변, 임상증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과거의 무엇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장애라든가 성격장애, 정서장애 이런 거에 대해 집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치료 집단 상담입니다. 자조 집단, 이제 마지막 자조 집단 상담은 뭐냐? 셀프 헬프 그룹, 셀프 헬프, 스스로 돕겠다는 거죠. 뭐, 어떤 공통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공통의 문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타인이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교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위에 써놨지만은 내가 흡연 사람들이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고 알지만은 인지하고 또 행동 신체가 동일하게 되진 않잖아요. 뭐 이뻐 보이려고만 그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년 이후에 중년이 나이살이 많아지면 어때 건강이 위험하다니까 이제 빼고 싶은 거. 근데 안 돼요. 비만 문제. 뭐 날씬한 사람이 비만자와 같이 가서 교류하는 거는 야 너는 날씬한데 뭐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가 너 왜 담배 못 끊냐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거. 근데 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도박자가 있어요.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돕는 그룹, 셀프 헬프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조력해서 뭐 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 주변의 생활 양식 때문에 고통받는 걸 이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갖게 하는 지지체계, 서로 간에 지지하기 때문에 그걸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집단을 통해서 집단은 서로 간의 경험을 얘기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충고하고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교류했을 때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예로는 이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조 집단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유형에는 참만남 집단 상담, 가이던스 집단 상담, 상담 집단 상담, 그다음에 치료 집단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헬프 그리고 자조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 형태로는 구조화, 비구조화, 반구조화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단 상담도 있고 개인 상담도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집단 상담에 적합할까? 그건 아니죠. 집단 상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듯이 적합한 내담자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누구고 집단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누군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어떤 사람이 집단 상담에 적합하냐? 여기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막 고독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청소년, 나만 이상하구나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집단 상담 효과적인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집단 상담은 어떤 정상적인 발달상의 문제. 그래서 이해를 가장 들기가 편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서로, 예를 들어 중학생 남자들, 우리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청소년이 막 요동치잖아요. 뭐가 요동쳐요? 몸도 요동치고 마음도 요동쳐요. 왜 이렇게 돼요? 호르몬의 분비가 막 달라지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탁 늘어서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되면서 모체가 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가 변화하니까 신체 변화로 인한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자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프로이트 견해에 따라서 생식기로 리비도가 몰린데,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교류를 제 경험으로 봐도 교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성적인 관심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남마들 같은 거 어떻게 서로 간에 막 관심 많죠. 특히 요즘 매체가 발달돼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무슨 야한 잡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요즘은 저 깜짝 놀랐어요. 영상 다른 거 찾다가 보니까 야, 이게 요즘에 이렇구나라는 거. 어마무시하게 제가 보기에는 영화를 검색해서 무슨 저희 심리상담 관계되는 걸로 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친구들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걸 갖다 만약에 내가 중학교 청소년 아들 갖다 봤을 때, 내가 이런 걸 보고도 이렇게 관심 갖는 게 나만 이상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남아들은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이 발달 단계에서 그런 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청소년 집단사회 효과가 그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편적이다라는, 보편적이다. 집단 상담, 제 청소년 집단 상담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중년의 얘기를 주면은 구조적으로 실직이 됐어요. 그럼 나만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실직한 게 무능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집단 상담이 많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배울 필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집단 상담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 내담자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 상담하지 않죠. 그런데 상담자한테 와서 문제를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는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 의존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돼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의존적인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특히 상담자에게 많이 의존하려는, 지나친 의존심, 누구에게? 상담자에게만 지나친 의존심을 갖고 있다.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의존심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막 기대해서 치대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 것, 그리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 적합하다는 거죠.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상담자에게 의존성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사회적 기술, 그래서요. 대인관계, 타인과 교류가 굉장히 적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가 앞서서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게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좀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타인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혹은 나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람.
그것은 이제 집단 상담을 해야지 좋죠. 상담자 혼자만 얘기해 주는 거 없다. 그리고 이건 얘기했어요. 사회적 기술 습득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집단 상담 자체를 내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게 집단 상담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외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걸 회복하는데 앞에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 상담자가 뭐 그런 경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같이 여러 명이서. 그래서 앞서서 자조 집단 상담은 그게 더 핵심이었잖아요. 유사한 경험. 어떤 경험을 같이 한 사람과 조언받는 거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집단 상담에 적합하다. 그러면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가 있는 반면에 개인 상담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한번 보면요. 요거 더 있네요. 개인 상담을 카운셀러에 다른 사람들 피드백 받고 싶다? 이건 더 안 해도 알게 사회적 기술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극도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상담자 1대1 개인 상담만 만나면 좀 상담자가 권위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뭐 청소년들 어른 만나는 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집단 상담에서 비슷한 또래를 같이 하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 개인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집단 상담은요, 구조가 그래요. 집단 상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단에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자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상담자가 집단을 구성을 하는데, 모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모이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인지, 집단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이 됐으면 1대1로 사전에 다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한 다음에 뭐 성별이라든가 그 발달 단계의 문제면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하겠죠. 뭐 그 집단의 문제에 따라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구성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급박한 위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박한 위기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급박하다, 위급해요. 문제가 위급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 방법이 복잡해요. 이럴 때는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적합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은 기본적으로 비밀 보호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집단 상담 단점 중에 하나가 비밀 보호의 원칙을 갖고 있으나 비밀 보호가 개인 상담보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관련 신상 이런 걸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내담자도 그렇고 관련된 인물들에게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인 상담이 적합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사적인 거, 그리고 어떤 사적인 거 관련돼서 심리 검사를 해석해 주는 것은 이제 개인 상담이 더 맞고요. 그다음에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심한 불안, 공포 갖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적정한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집단 상담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발표할 수 있죠. 근데 심한 극도의 불안을 갖고 있으면 집단 상담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교류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개인 상담 적합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너무 안 좋아. 동료들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집단 활동이 저해가 되니까 개인 상담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 이해하고 탐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능력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극히 제한돼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얘기할 거야. 이거 집단의 지도자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주목, 인정을 갖다가 계속 자기만 바라봐 이렇게 하면 집단 활동이 없이 져야 되니까 집단 상담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담자가 우리 집단 상담은 중요 핵심은 제가 사회적 의사소통,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피드백, 원활한 의사소통,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집단 상담 효과를 보는데 언어적 폭행이나 물리적 폭행,
하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집단 상담에 적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 그러면은 재인 상담에 적합한 사람, 집단 상담에 적합한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단 상담의 장점, 단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만큼만 일단 장점 뭐예요? 공통 관심사를 상담한 구성원들 공통 관심사 하기 때문에 우린 한 팀 일체감 공통체의식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속감 동료의식 강화되죠. 중요한 장점은 개인 상담보다 중요한 장점 뭐예요? 개인 상담은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상담도 1대1 상담 비용도 많이 시간적인 경제성도 있고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반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 혼자의 피드백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반영해 볼 때 자기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 이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제가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에 집단 구성원이 있고 집단 지도자가 있는데 집단 지도자 혼자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 간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했어요. 집단 지도자는 이런 관계 형성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도자는 어떻게 이걸만 잘 해놓으면 살짝 빠져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집단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지도적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각기 상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로 지지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 된다니까.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의 지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담 구성원들이 그래서 집단 구성원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역할, 상담자 역할을 해볼 수도 있다. 근데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개인 지도하고 그룹 지도하고 마찬가지인 것처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집단에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맞지, 구성은 누구에게나 맞지 않아요. 다 수준별로 할 수 없잖아요. 개인 지도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집단 지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막 잘 강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 잘 강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다 적합한 방법이거나 다 만족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리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졌으면 적합하지 않고요. 내담자는 모두 만족 줄 수 없고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집단 구성하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했어요. 집단을 구성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개인에게 또 이거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단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활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상담자 혼자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받는 압력보다 여러 명한테 이제 압력을 받으면은 힘이 들겠죠. 나를 표출하지 못하고 내 개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집단 상담의 두 번째 집단 상담의 유형 정리해 봤고요. 집단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 개인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 근데 집단 상담의 장점, 단점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게 좀 쉬운 게 개인 상담이 적합하냐, 집단 상담이 적합하냐 쉬운 듯 하면서도 혼란 많은 부분입니다. 잘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이 자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